안녕하세요. 이슈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주식닷컴의 천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2월 12일 목요일 이슈테마 종목을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장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3.8포인트 상승한 277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은 마이너스 1.63%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은데 다들 오늘도 어려운 장 잘 버텨내셨다 보입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종목은 제주 맥주입니다. 주력이죠. 언론에 따르면 이제 대한 주정 판매는 이달 초 이제 주정 가격을 평균 7.8% 올린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또 그 사마 왕관과 세왕금속 공업 등 이제 병뚜껑 업체가 지난 1일 2월 1일부터 소주 병뚜껑 공급가를 평균 16%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류 업체가 공병을 해소할 때도 도소매상에서 이제 주는 취급 수수료도 병당 2원씩 올랐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맥주와 막걸리에 이어서 소주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제기되면서 주류업 주정 에탄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한 게 아니고 지난주부터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제주 맥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주 맥주 실적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지난해 연결 기준 이제 잠정 영업 손실이 72억 4,8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확대됐습니다. 매출액은 사실 늘어났어요. 288억 원. 아유 죄송합니다. 카톡이 왔네요. 그래서 제주 맥주 그리고 무학, 풍국 주정 그리고 한국 알콜 등이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제주 맥주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무학이 25.70%를 기록을 했고 풍국 주정이 7.12%, 한국 알콜이 6.88%를 기록을 했습니다. 풍국 주정이나 한국 알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못 갔던 종목들이에요. 그동안에 상당히 못 갔고 지금 PER이나 PBR을 봤을 때 두 종목 다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를 기록했는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은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어제 장마감 이후에 발표하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실적도 좋아요. 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0억 전년 대비해서 7.51%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0.84%가 증가한 203억 원, 순이익은 전년 대비 11.16% 증가한 40억 500 죄송합니다. 40억 5,1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엠브레인이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오늘 160만 주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럼 내일도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는 신속 항원 진단키트 두 종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제품으로 지정받은 PCL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할 줄 알았는데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21.33%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 바디텍 매드입니다. 오미크론 진단이 기존 코에 찔러서 확인하는 것보다 침을 뱉어서 진단하는 방식이 유용하다는 어떤 분석 속에서 세계 최초로 이제 타액 항원 진단 키트를 개발을 했던 바디텍 매드가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플레이드입니다. 플레이드는 올해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찍고
장 마감은 19.59%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높아요. PER이 41.76배, PBR이 1.44배로 지금 현재 주가도 좀 높은 쪽에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그 70만 8,215주, 50억 원 정도에 되는 그 자사주를 취득을 한다는 결정 속에서 급등을 했습니다. 미래나노텍 상당히 많이 갔었죠. 상당히 많이 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내려오고 다시 반등하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죠. PER이 8.04배밖에 안 됩니다. PBR은 0.94배. 제가 이때도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오를 때 상당히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나노텍은 지금 좀 더 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테마는 유유제약과 메디아나입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기 관련주들, 어제 메디아나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메가이하고 그 몇 개 종목은 산소 포화도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메가이 CS하고 메가이 CS, CU 메디칼, 셀바스 헬스케어 등은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메디아나, 유유제약 등은 오늘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일부 종목만 강세를 보인 거니까 전반적인 테마가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오늘 좀 내렸던 종목들, 메가이 CS하고 셀바스 헬스케어, CU 메디칼 이런 종목들은 그 내일 상승이 좀 예상되는 그런 장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테마는 해운 테마입니다. 해운 테마인데 페노션, 대한해운 등이 급등을 했죠. 그 전일 기준에서 BDI라고 그 건화물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전일 기준에서 13% 넘게 상승한 1711포인트를 기록을 했어요. 그 BDI는 지난 그 10월에 5650포인트를 기록한 게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하락세를 계속 보이다가 지난 1월 26일 기준 1296%를 6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1711포인트까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그 SCFI라고 하죠. 그게 지난 12월 말 5천선을 돌파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그 1월 28일 5,010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이제 5,000포인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해운 테마의 상승을 이끌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페노시아도 상당히 저평가 받고 있죠. 그리고 대한해운, 그리고 흥하해운, KS해운 등 이제 같이 동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위드텍입니다. 위드텍은 이제 텍소노미 그 원전 핵심 방패물 관리 기술이 그 개발되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으면서 위드텍이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12%까지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뭐 텍소노미가 상당히 좀 많이 거론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원전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일단은 텍소노미에는 원전이 빠졌는데 일단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거는 텍소노미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일단 EU랑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미국도 지금 원전을 텍소노미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EU가 지금 넣고 있고 우리나라도 적극 그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선다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들어선다면 얼마 안 남았죠. 아마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위드텍 또한 지금 현재 PER이 21배로 적정 주가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기대감 속에서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위드텍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나 그 디스플레이 공정의 오염 모니터링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와 그 장비 계약을 지난 1월 28일 날 했다고 공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LG 화학이 오늘도 좋았고 LG 그룹주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올해 위드텍도 동방상승하면서 동방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나노 CMS입니다. 참 실망을 안 시키는 종목이에요. 이 나노 CMS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 웃음밖에 안 나오냐면 저는 지금 이거 이렇게 급등할 때 진짜 이렇게 급등할 때 야 이거 설마 이만큼까지 가겠나 이만큼까지 가겠나 했습니다. 급등하고 나니까 아 진짜 괜찮구나. 이 사실 요 전자에 보시면 지금 주가가 최저점이 14,500원이죠. 14,500원짜리가 124,000원까지 갔어요. 몇 배입니까? 거의 뭐 9배 갔죠. 9배. 900% 정도 상승했던 그런 종목인데 이걸 놓치고 나서 조정 많이 받았죠. 조정 많이 받고 그 전에 이제 그 죄송합니다. 나노 CMS가 어떤 기업인가 하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를 사멸할 수 있는 램프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에 그 보안용 염료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상당히 받고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조정 받고 다시 상승하는구나. 그리고 다시 또 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때쯤일까요? 이때쯤 날짜로는 지금 1월 17일부터 반등을 이제 하면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말 아쉽습니다. 오늘 진짜 상한가를 갈 줄 알았어요. 오늘 상한가를 갈 줄 알았는데 29.17%까지 갔다가 진짜 실망을 안 시키네요. 10.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쫙 갈 줄 알았는데 못 갔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게 이제 미국에 그 수출이 시작됐다. 미국의 학교 병원에 설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급을 하기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참 주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이때쯤 많이 지금 물려 있는 분 저희 방에도 좀 계시거든요. 좀 가격이 지금 현재도 좀 높긴 높아요. 그래도 일단은 판매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베트남하고 필리핀을 비롯한 한 8개 나라에 지금 보급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 제발 이제 조정이 아닌 우상향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관리 종목인데 대한그린파워입니다. 지난해 이제 12월달 사상 최대 월 매출액을 달성을 한 게 이제 뭐 그 모멘텀으로 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연결 기준 그 영업이익이 19억 2,1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그 2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7% 늘었고요. 당기순이익은 52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러죠. 그냥 환기 종목, 관리 종목은 아무리 급등할 종목도 보지 말자. 내 계좌에 상패 종목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관리 종목 그런 거는 보지 말자. 그래서 올랐구나. 실적이 대한그린파워 올라왔구나. 이런 것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아모레 퍼시픽 실적 발표가 있었죠. 화장품 테마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은 이제 전일장 마감 후에 지난해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전체 지난해 실적하고 4분기하고. 그 21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 3,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14.50%가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순손실은 5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 지속을 했습니다. 4분기는. 그리고 21년도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은 4조 8,6천억 원, 전년 대비 9.72%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0% 오른 3,433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727% 성장한 순이익 1,80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실적이죠.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그 1X 그 화장품 관련 테마들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이제 급여 관련해서 일회용 그 비용이, 일회성 비용이 40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실제 이익은 656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6% 상회를 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46%를 상회를 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 저평가 받고 있다. 이런 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상해 그 컨센서스를 46% 상해를 했는 요인으로는 이니스프리 구조조정에도 이제 국내 면세 디지털 확대 고정비 축소에 따른 체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거하고 비슷하게 또 같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면세점 테마들. 아모레퍼시픽에 또 이제 면세점에 물품이 들어가니까요. 면세점이 오늘 43년 만에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원래 1인 5,000달러죠. 5,000달러로 설정되어 있던 거를 43년 만에 없애면서 면세점 테마들 글로벌 텍스 프리, 신세계, JTC, 호텔 신라 등 이제 면세점 테마들 다 오르면서 시너지 효과가 더 커져 버린 거죠. 화장품 테마들도 같이 동방상승하면서.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장중에 9.1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9.61%를 기록을 했고요. CSA 코스믹스 또한 6.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테마로 제닉, 코스맥스, 승일,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콜마 등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장이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모멘텀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오늘 8.36%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월 8일이죠.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7,484억 1,600만 원으로 컨센서스를 추정치를 하회했다고는 하나 최대 실적이다. 그렇게 분석이 되면서 급등을 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부강약품이 또 뜨거웠죠. 부강약품. 부강약품이 올라가는 건 이제 셀프 재택 치료를 이제 받으면서 코로나19 재택 치료 시행 속에서 동사의 진통제 이제 타세놀이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종목이 어제도 있었죠. 죄송합니다. 막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큰일 났네. 머리가 나쁜가 봐요.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네. 자꾸 생각이 뜨끔뜨끔 안 나요. 대원제약. 예. 대원제약도 어제 상당히 21%까지 가고 상당히 좋았죠. 요것도 이제 콜대원, 감기약,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부강약품도 같은 맥락으로 비상약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지금 품귀 현상을 일어난다. 진통제죠. 진통제 타세놀. 그리고 지금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다음 계룡건설, 딜리, 휴스틸, EM텍, 유비커스 등이
지난해 이제 실적이 좋고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EM택은 제가 어제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EM택. 그 EM택은 이제 전자담배 관련주죠. 제가 전자담배 관련주 EM택하고 이렌택하고 두 가지는 보유하셔도 올해 괜찮을 거다. 전자담배 관련주들. 아마 이거 제가 볼 때는 계속 상승할 거예요. EM택 오늘도 6.38%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는 APRG, 예, APRG가 이제 인도에서 코로나19 치료제 APRG 육사 같이 임상 이상을 실행을 한다는 이제 소식 속에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APRG 같은 경우는 골든퍼시픽의 자회사입니다. 골든퍼시픽의 죄송합니다. 골드퍼시픽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장중에 골드퍼시픽도 그 16%까지 올랐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해부터 제넨셀 아시죠? 비상장 기업인데 제넨셀 관련주로 해서 골드퍼시픽, 한국파마 상당히 많이 갔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어제 시외에서도 상당히 잘 갔던 종목인데 골드퍼시픽은 장중에 내려오고 한국콜마가 장중에 26%까지 갔다가 6.27%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은 있지만 이제 임상 이상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좀 시장에서도 바라보는 게 예전에 뭐 코로나19 일상만 한다 해도 막 급등을 하고 뭐 연일 뭐 상한가 이틀 3일씩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알죠. 이제 임상 이상이면 3상 진행하고 긴급 퍼스트 트랙으로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이제는 사람이 좀 개인 투자자들도 좀 야같다. 아무리 급등 주고 코로나19 테마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조금 이제 뭐랄까 생각이 좀 많아졌다고 할까요? 예전처럼 급등해서 좀 많이 올려줄 때는 잘라야 돼요. 익절할 때 익절하고 나 이거 막 40% 본다 50%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즘 장에서는 맞지 않아요. 급등했을 때 좀 팔고 넘어오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했는 종목들은 이 정도가 다고요. 내일 장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EM택 그리고 이렌택 전자담배 관련주들 그리고 지난해 호실적 보였던 종목들 계룡건설 뭐 딜리 휴스틸 뉴비커스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소주가 인상으로 올랐는 테마들 내일 그대로 우상향을 갈 거다. 오전에 같이 또 올라오면서 또 진단키트가 하루 또 주춤했죠. 진단키트 관련주도.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식약처 승인을 받은 진단키트는 총 5종입니다.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레피젠, 젠바디, 수젠텍 이렇게 5개인데요. 지금 현재 유통사하고 다 연결해서 판매되고 있는 거는 3가지고요. 비상장 기업이 2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음 영상에 말씀드릴 텐데 수젠텍이 또 시외에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내일 수젠텍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통망을 통해서 약국이나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SD 바이오 센서의 키트는 지오연과 한미약품이 약국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휴마시스는 동원약품을 통해서 약국에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인 레피젠 키트는 경남약국을 통해서 경남제약을 통해서 약국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피젠의 키트는 일동제약이 병원과 의원 등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날 허가받은 젠바디하고 수젠텍은 아직 협력업체를 못 구했어요. 검토 중에 있으면서 국내에 아직 시판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 관련해서 한마디 더 드리면 진단키트 유통협회 회장이 있어요.
회장님이 계신데 오늘 말씀을 좀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게 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수급 불균형이 조금 깨질 것이다. 지금 현재는 뭐 분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미리 그 재고라든지 물량을 쌓아놓기 위해서 정부 쪽에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물량이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진단키트 관련주의 그 급등세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겠다. 예, 그거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좋고 가는 거 있죠. 미래 나노테. 아직도 저평가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해운업종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길게 갑니다. 해운지수, 운임지수라든지 BDI 건화물선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거 단기간 내에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꼭 보시면서 좀 많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 드립니다. 자, 내일 장이 오늘 마감이죠.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마감이죠. 내일이 마지막 장이니까 금요일 장. 금요일 장 항상 어려운 장이죠. 저희들 테마와 급등하는 스캐핑 최고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최선 다해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뭐 저한테는 그 뭐라 해야지 지금 검색하는 횟수가 한 100회 정도씩 올라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꾸준하게 영상 올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닷컴의 천사였습니다. 뿅!